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추억의 힐링 에세이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가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은 아직도 젊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마치 10대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어요.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친구 해서 포켓몬스터 배경이 있고요. 이 안에 포켓몬 캐릭터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막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있어서 거의 페이지마다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 글의 내용에 맞는 그림이 있어가지고 더 이제 딱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억의 포켓몬과 함께 우리 마음을 힐링하는 그런 메시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막 솔솔 왔어요. 보통 우리가 책 하면은 어렵고 읽기 싫고 막 자고 싶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없고, 아, 따뜻하다. 맞아, 그때 그랬지. 그런 추억 속과 함께, 아, 내 삶에 좋은 게 되게 많았어. 나 되게 행복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음. 우리가 이 피카츄를 되게 좋아해서 이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 매일 줄 서서 빵을 사 먹고요. 100여 장이 넘는 캐릭터 이름을 줄줄 외우고 다녔대요. 저 어렸을 때 피카츄빵, 국진이빵, 핑클빵 이런 게 있었어요. 핑클빵은 욕주한 나오면 다들 안 좋아하고 그랬던 게 있죠. 그래서 진짜 빵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이 캐릭터 때문에 빵을 먹었습니다. 자, 우리가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렸을 때 어른 되면 좋아질 거야 라고 기대하고 어른이 됐는데 막상 어른이 되니까 좋은 것도 없고 힘들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의욕적으로 움직이다가 넘어지고 나면 우리가 한동안 우울해지고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이럴 때 다시 일어서서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면서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속삭여 보래요. 왜 바보같이 실수하고 바보같이 넘어지고 이렇게 나 자신에게 나쁘게 말하지 말고 나에게 조금 더 친절해 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에요, 아메리카노를 먹었을 때, 써. 우리 맥심이 입에 맞잖아요. 달달한 믹스커피 먹다가 아메리카노 먹었을 때, 아니, 쓰는 걸 왜 돈 주고 먹지? 라고 이상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 다 많은 사람들이 이 쓴 커피에 중독되어서 하루에 한 잔, 두 잔 안 먹으면 뭐 생활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마찬가지래요. 낯설고, 이상하고, 거부감 들고, 이해가 안 가지만, 첫맛이 톡 쏘고 씁쓸하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겁을 먹거나 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시도할 때 이렇게 아메리카노 첫 느낌처럼 별로야, 비싸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조급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 모두에게 나를 증명해야 해. 라면 의욕적으로 나를 밀어붙여요. 그러다 내 삐끗하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굉장히 풀이 죽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남들은 다 쉽게 잘하는 것 같은데 라면서 나만 멍청한가 봐 라고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뭐든 쉽게 하는 것 같은 그 사람도요 여러 번의 실패를 했고 인제 성공한 거예요. 그 마지막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끝없이 도전한다고 합니다. 끝나기 전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심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 어른들 중에. 잠시도 가만히 있는 자신을 참지 못한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신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참지 못하는 것이다. 혹은 내가 육아만 하고 있다. 애기만 키우고 있다. 그러면 난 너무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뭐 별로 이렇게 결과물이 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식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하거나 비어있는 시간만큼 난 뒤처질 거야. 내가 육아하는 시간만큼 뒤처질 거야. 쉬고 있는 시간만큼 뒤처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대충 살아요. 대충 살아도 잘 살 수 있고 쉬면서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쉬든 안 쉬든 크게 차이가 없어요. 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자라는 말 너무 많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냐면 먼저 나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래요. 근데 우리 나 자신의 감정 중에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막 물리치고 싶어 합니다. 슬픔, 우울함, 외로움, 예민함,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은 막 버리고 싶어요. 이거 싫어.
하지만 정말로 단단한 사람은 아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나의 그런 약점을 다 받아들이고 포용한다는 거죠. 우울하면 어때? 외로우면 어때? 내가 좀 예민하면 어때? 내가 이거 좀 부족하면 어때? 내가 연약하면 어때? 어때? 라고 얘기하는 자신감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음료수 병뚜껑에 하나 더, 치토스 같은 거에 하나 더, 그걸 막 기대하고 그거 나오면 막 너무 기쁘고 하루 종일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작은 행운에 연연하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삶에서 막 진짜 고등학생, 여고생은 낙엽만 떨어져도 까르르 웃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웃을 일이 많은데 우린 별로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자그마한 행운,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줬어요.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재테크하고 돈 모으고 하는 과정에서 나는 뭐가 기쁠까를 찾아보니까 저도 이런 작은 행운을 위해서 막 서평 당첨 이벤트도 많이 접수를 하고요. 누가 뭐 공짜로 준다고 하면은 막 따라다니면서 받고 그랬어요. 저희 남편은 보험 설명을 들으면 뭐 목쿠션 이런 거 준다고 해서 보험 설명을 30분 넘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다 듣고 보험 가입 안 하고 목쿠션 주세요 이래서 받은 적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강의 같은 데 많이 따라가면은 맨 앞에 앉아서 막 박수 치고 막 소리 지르고 MC가 저 누구 닮았어요? 이러면 또 손 들고 조인성이요! 이러면 이제 MC가 저한테 뭘 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작은 행운을 삶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와중에 버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책 서평 이벤트 선한부자 프로젝트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합니다. 오셔서 공짜 책 받는 행운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일기 다들 써보셨죠? 일기에 적힌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일생일대 엄청난 고민이었어요. 뭐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남자친구라든가, 아니면 무슨 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가, 뭐, 이번에 어떤 시험에 대한 문제라든가, 친구 관계, 이런 거 너무나 큰 문제였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보니까, 아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이걸로 울었어?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기게 됩니다. 자, 바로 눈앞에 있을 때는 거대한 벽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한 발 떨어져 보면 별것이 아닌 일이 되죠. 혹시 지금 힘든 일이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랬구나 라고 웃어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린 시절에는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기운이 넘쳤지만 지금은 별거 안 해도 피곤함이 느껴집니다. 자, 이런 나에게 이제 잔소리조차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선생님 뭐 해라, 뭐 부모님 뭐 해라 했는데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요즘에는요, 나라도 나를 잘 돌봐야 돼요. 나를 돌보며 좋은 음식 먹고 충분히 휴식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나를 돌봐야 합니다. 누가 나를 돌봐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누가 나를 사랑해주겠지. 누가 나를 보살펴주겠지. 아무도 안 보살펴줘요. 나만이 나를 보살필 수 있어요.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야 해. 이것도 어상입니다. 다수결의 원칙. 우리 어렸을 때 항상 손 들어봐 해서 뭐 소풍 어디로 갈까 막 다수결도 하고 막 뭐 이번에 회의할 때도 다수결의 원칙. 자,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마음속에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게 맞아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걸 선택할 때요, 미움받거나 내가 동떨어져서 외롭지 않을까 고민하게 돼요. 하지만 나의 선택, 나의 취향, 이제는 좀 드러내보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투자를 하거나 돈을 번다고 사업 아이템을 고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수결로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 하면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이라도 남한테 휩쓸리지 말고 나의 주관을 선택하는 어른다운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요, 나의 사생활에 간섭하고 나에 대해서 너무 시시콜콜 캐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좀 부담스럽죠. 나 원하지 않는데 우리 집에 숟가락 젓가락 다 알고 있어요. 자,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친구한테. 지금 그 말은 선을 넘은 것 같은데?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부모든 뭐 친척이든 친구든 누가 자꾸 이렇게 너무 간섭하고 막 우리 애 교육도 간섭하고 내가 먹는 것부터 뭐 내가 이사하는 것까지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나죠. 참 이렇게 말해요. 지금 그 말은 선을 넘은 것 같은데 우아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참다 못해 꺼냈는데 그 사람 반응 싱거웠대요. 나는 몰랐어. 나는 그냥 너 도움 주려고 한 말인데 그래,
이건 너의 영역이구나 라고 순순히 잘못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네. 말 안 하면 모른대요. 진짜 제가 많은 사람들과 살아보는데 눈치채주지. 나 이거 불편해. 나 이것 좀 알아줘라고 백날 마음속으로 텔레파시 보내도 몰라요. 예.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요. 남들이 알겠어요. 예. 부드럽게 요청하세요. 우아하게. 부드럽게 요청하시고요. 들어주면 말고,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또 내가 부드럽게 요청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또 막 화내고 싸우고 할 필요 없습니다. 불편하면 안 보면 되고요. 우리는요, 누구나 감추고 싶은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머릿속에 막 이렇게 돌아가죠. 나를 미워하는 내 모습. 나를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난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진짜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심지어는 화장을 싹 지우면서 어머 이렇게 못생겼네. 이 못생긴 얼굴을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나를 떠날 거야. 못생겼다고 할 거야. 자, 근데 우리 진실은요. 남은 나를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는 남이 나를 좋아해야 해 라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좋아하세요. 남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나를 좋아하면 나는 행복하게 됩니다. 자, 인생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 자꾸 살다 보면 인생의 슬럼프가 많이 찾아오죠. 한 번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이럴 때는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해요. 조용히 읽고 싶었던 책을 읽거나 가고 싶었던 여행을 떠나보면 좋아요.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열심히 사는 책, 미라클 모닝, 새벽 5시에 일어나라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짜증나요. 성공해라, 돈 벌어라 되게 짜증나요. 그럴 때는 이런 책 되게 좋죠. 에세이. 행복하게 만드는 에세이. 그림 많은 책. 너무 좋아요. 공감 에세이. 이 책에 저는 이 부분에서 박수를 막 쳤어요. 방금 제가 미라클 모닝 얘기했는데요. 세상에는 저녁형 인간이 많은데 왜 모든 것은 아침에 맞춰져 있을까? 왜 아침에 학교를 가고 아침에 회사를 가고 난 오전 8시까지 회사 못 가요. 나 회사 안 다니잖아. 못 일어나. 네. 애기 키우면서 어떻게 일어나요? 더 못 일어나죠. 저는 그래서 제가 쓴 책에도 미라클 미드나잇이라는 제가 말을 만들었죠. 밤 12시에 깨어있는 게 어때서? 왜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돼? 거부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성공하고 돈 벌 수 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청룡영화제에서 오랜 시간 무명을 보낸 40대 여배우가 이런 말을 했대요. 너무 늦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 같다는 소리를 요즘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지금의 토대를 이루기까지 분명히 그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요. 여러분 배우들 보면요. 40대인데 연기 너무 잘해요. 20대부터 오랜 시간 무명으로 연기를 하니까 실력이 정말 짱인 거죠. 자,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드러난 결과가 없을 때 실력이 무르익을 때까지 노력해보자 라고 하면 어떨까요? 나의 실력과 운이 맞아 떨어질 때까지 노력하면 어떨까요? 자, 어떤 사람마다 때가 다릅니다. 성공의 때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20대, 30대, 40대, 50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오면 그동안 힘든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겐 분명 그런 날이 옵니다.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면 앞으로 오고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요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고요. 잠이 잘 안 오는 이유가 막 안 좋은 생각, 오늘 막 누구 내가 실수한 거 혹은 누가 나한테 했던 말 중에 기분 나쁜 거를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기억하느라 좋은 기억을 잊고 살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나쁜 말, 나한테 이건 잘 안 될 거야 라고 속삭였던 거, 누군가 질투하는 말,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 순간들의 행복한 추억,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책 속의 문구,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들과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억에 자꾸 잘 안 떠올라요. 나쁜 말. 그게 더 부정적이 오래 남습니다. 자, 우리는요 SNS 같은 걸 통해서 내 행복한 추억이라든가
내 소중한 친구들을 막 담아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뭐 비공개로 운영해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면서 아, 내가 올 한 해 동안 진짜 재밌는 일들을 많이 했구나. 어머, 내가 맞아 여행도 갔지? 나 이것도 사 먹었네. 와, 나 진짜 행복하게 한 해 보냈네. 라는 것을 SNS를 통해서 저도 알게 돼요.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만약 당장 몸이 아프면 아이고 힘들어 그냥 이런 생각만 하게 되죠. 친절함은 재능이라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는요, 친절한 말 한마디는 잠깐이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울림은 무궁무진하다고 얘기했어요. 한 종교인은 매일 적어도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라. 적어도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해라 라고 해요. 이렇게 한 주 1년 당신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행복을 나눌 수 있을지 헤아려 보라 라고 말했대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남한테 나쁘게 굴고 험담하고 피해주고 그러기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잘 보이고 싶어하고 친절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저 사람 싫은데도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고 저 사람이 나 안 좋아하는데도 좋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친절하게 구느라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세상이 더 행복해졌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일부가 아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을 너무 행복하게 하는데, 물론 친절한 말 너무 중요해요. 남을 너무 행복하게 하는데 나의 모든 시간 쓰지 마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뭘 하면 행복하시겠어요? 저는 이 예쁜 책 한 권 읽고 이유 없이 행복해졌어요. 행복하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은 선한부자 프로젝트 네이버 카페에서 10명 서평단 선발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